백악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행하고 코인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로 정면으로 맞붙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합의문을 만들어낸 사람, 이 법에 반대하던 수사기관들까지도 결국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다가오는 27일 협상 테이블을 떠나서 군사훈련장으로 갑니다. 이 표결 자체가 코앞인 지금 이 시점에서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진 것과 거의 똑같은 날, 미국의 은행단체 78곳이 한꺼번에 상원으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이름은 패트릭 위트, 백악관에서 코인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의 사무총장이고요. 올해 37살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이 자리를 맡아왔었고 직함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을 보면 그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코인을 누가 어떻게 감독할지, 이 시장의 규칙을 통째로 정하는 클래리티법, 그리고 그 협상에서 백악관 쪽의 대표 선수가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은 이자를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은행권이랑 코인업계가 몇 달을 싸웠었는데 그 타협안에 대해서 중간에서 만들어낸 것도 윤리조항 문제로서 여야가 틀어졌을 때 다시 다리를 놓았던 것도 이 범죄 자금 추적이 어려진다면서 우려하던 법 집행기관들을 돌려 세운 것도 전부 다 위트였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안의 가장 험한 싸움마다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인 건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이번 암호화폐 정책 전문 매체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따르면요. 위트는 이달 백악관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7월 27일 조지아 육군 주방위군의 JAG 프로그램, 그러니까 군에서 법률 문제를 다루는 법무관이 되기 위한 훈련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간은 무려 수개월입니다. 그 사이 업무는 위원회의 2인자인 해리 정 부사무총장이 넘겨받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하나 존재하죠. 훈련이 끝난 뒤 위트가 이 자리로 완전히 돌아올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이대로 끝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냐? 그리고 이 의문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노리고 나간 게 아닙니다. 위트 측에서는 사무총장이 되기도 전인 작년 봄에 이미 이 훈련에 지원해 놓은 상태였고 원래는 올해 4월달 입소해야 됐었는데 클래리티법 협상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 미뤘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두 번째 연기는 안 된다고 못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기획한 퇴장이 아니라 오래전에 잡혀 있었던 군대 일정과 법안 일정이 정면으로 부딪힌 말 그대로 달력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딪힌 달력을 펼쳐보는 순간부터겠죠. 하필 이 공백이 겹치는 구간이 어디냐는 거죠. 지금 상원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시면요. 이번 주 안에 여러 가지 위원회 안을 하나로 합친 병합 수정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루미스 상원의원 측에서는 20일이 낀 주에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다고 봤었는데 다만 최종 일정 같은 경우는 튠 원내대표가 정하는 거고요. 국방 관련된 법안 같은 다른 큰 안건들이 변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 측에선 8월달 휴회 전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중이에요. 정리드리자면 지금부터 휴회 전까지가 이 클래리티법의 결승선 구간인데 위트의 공백이 정확히 그 구간에 표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위트 소식이 나온 것과 거의 똑같은 날 상원에 도착한 편지가 있거든요. 미국의 은행협회 ABA랑요. 그리고 독립지역은행협회 ICBA 그리고 주별은행협회 76곳 전부 합쳐가지고 78개 단체가 공화당의 튠 원내대표랑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 앞으로 공동 서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한 가지였습니다. 클래리티법 404조를 더 단단하게 조여달라. 그렇다면 이 404조가 뭘까요? 초보분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드려보자면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는 값이 미국 돈 1달러, 우리 돈으로 1,500원에 고정되도록 만들어진 코인인데요. 그리고 404조는 이 코인을 그냥 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얹어주는 걸 금지합니다. 대신에 예외를 하나 열어놨어요. 뭔가 활동을 하거나 결제를 했을 때 주는 보상은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금 이자는 안 되겠지만 카드 쓸 때 쌓이는 포인트 같은 것들은 된다. 딱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은행들이 바로 이런 지점들을 파고들었어요. 지금 은행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예외의 문구가 애매해서 이런저런 보상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실상 이자처럼 굴러갈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신하는 물건이 돼버리고요. 또 사람들이 예금을 빼서 코인으로 옮기게 되면서 특히나 지역들의 작은 은행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금이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농업자금들을 떠받치는 미천이다 보니까 규모 감각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ICBA 쪽 자체 추산으로는 이 구멍이 막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는 규모가 환율 1,500원 계산해서 1,950조 원, 그만큼 지역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드는 규모가 1,27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돈이죠. 그런데 이 편지 자체가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은행과 코인의 흔한 싸움 같은데요. 앞에서 본 위트 이야기랑 겹쳐놓는 순간 소름 돋는 그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은행들이 고쳐달라는 그 404조, 금지는 하되 보상의 문을 열어두는 그 타협의 설계를 협상 테이블에서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위트입니다.
심지어 위트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은행권을 향해서 이제 그만 좀 하셔라 이렇게 취지의 말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었던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이 링을 떠난다는 소식,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타협을 다시 열자는 요구서, 이게 하루 사이에 나란히 교차 체크가 됐다는 건데, 아마 여기서 은행들이 위트가 떠나는 틈을 노렸다 이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노리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시점인데요. 이 병합적인 수정안이 확정되기 직전, 그러니까 문구를 선보일 수 있는 마지막 창구에 맞춰가지고 편지를 꽂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구도는 분명합니다. 합의문을 지켜온 중재자가 자리를 비우는 바로 그 구간, 한쪽 팀이 규칙을 다시 쓰자라고 나선 건데요. 그리고 그 협상을 이어받는 해리정은 지난 1년 동안 위트 옆에서 같은 협상장에 앉아 있었다라고는 하지만요. 서류는 넘겨받아도 의원 한 명 한 명과 쌓아온 신뢰까지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판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제 관점들을 조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뒤집어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은행단체 78곳이 총동원됐다라는 거, 이거 사라질 법안은 절대로 안 하는 행동이거든요. 로비라는 건 통과될 법에 쏟는 건데, 게다가 편지 내용을 뜯어보면 법안을 막아달라가 아닙니다. 자기들도 책임있는 혁신과 잘 규제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지지한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404조만 콕 집어가지고 고쳐달라는 표적 수정 요구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은행권조차도 이 법이 통과된다는 걸 사실상 전제로 깔았고 마지막 문구 싸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악재 헤드라인이죠. 근데 속을 보면은 결승선이 가까워졌다는 신호탄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요, 이 병합수정안이 공개되면서 20일이 낀 주에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이는 큰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된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8월달 휴회전의 처리를 목표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은행권의 요구가 폐기가 아니라 수정이라는 거, 그리고 백악관이 대행체제로라도 연속성을 이어가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 클래리티법의 협상을 이끌어왔던 백악관 사무총장이 27일부터 수개월간 자리를 비우게 됐고, 거의 같은 날 은행단체 78곳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을 조여달라는 편지를 상원에 보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는요, 결국에 같은 조항 404조 하나를 향하고 있고요. 이건 뒤집어서 보면은 법안이 결승선 앞까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승부는 곧 공개될 병합 수정안의 문구 한 줄 한 줄에 달려있겠죠. 그렇다면 그 수정안에서 은행들의 편지는 실제로 문구에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면 위트가 만들어둔 타협이 그대로 살아남았을까요? 이 수정안이 공개되는 대로 404조 조문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죠. 1,500원대였을 때 매수할 걸,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신기하게도 막상 그 가격이 있었을 때 대부분 더 하락할 것 같아서 매수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장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에 오히려 단기 저점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추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요, 오히려 내가 심리적으로 가장 편할 때가 아니라 이 시장이 가장 불안하고 그리고 무서울 때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구도 최저점에 대해서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구간이 오히려 시장의 저점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 지표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